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또 하나 만들고 있는 게 며칠 전부터 꽂혀가지고 지금 3일 내내 만들었던 게 이거예요. 어비봉이라는 건데, 네. 멋있죠? 여기 나름 피 내려고 빨간색도 붙어놨는데, 그 매직봉? 네, 어비봉이라는 거를 이제 마술사 지팡이를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순간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냥 했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나왔던 이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어저께까지 롯데월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서비스가 아니라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이벤트가 어떤 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진행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뭐, 셋, 둘, 하나 쏘세요 하면 얘가 그냥 흉내만 내면은 뒤에서 자동으로 레저가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쉽게 해서 동작을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 그냥 버튼 누르면은 1번 누르면은 레이저 나가고 2번 누르면 다른 레이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수동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회사랑 완전 다른데 이걸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더 뭔가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섞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이 어비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각종 지금 비콘부터 해가지고 각종 센서 다 나왔는데 이 동작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저 모양이 뒤에 있는 그래픽이 디자인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모양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저기는 버튼 눌러서 1, 2, 3인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제 참여자가 딱 들고서 이 무대로 딱 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장전이 띵 막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누가 수동이 아니라 좀 더 자동으로 좀 재밌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저께부터 3일 동안 내내 만들었어요. 내내 만들어가지고 솔직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든 과정들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스타워즈 봉에다가 글루건이랑 각종 막 전선이랑 다 연동해서 붙였어요. 제일 위에는 이제 어비콘을 붙여놨고요. 이렇게 놓고서 이제 하나씩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하고 라카칠하고 그 다음에 색칠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깜빡한 게 있더라고요. 기판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기판 넣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다 해놓고서 다시 그때부터 기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LED 만들고 막 조정한 다음에 어저께 새벽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다 만들어 놓고서 다시 저거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글루건 칠하고 그 다음에 아크릴 칠한 다음에 마지막 마감 처리까지 한 다음에 이제 완성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 나니까 역시나 오늘 바로 연락이 왔어요. 에버랜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어비봉이 뭐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했더니 이번 뭐 7월 달에 여름 그쪽에서 뭐 행사 있는데 진행하자. 좋다고.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런 새로운 쪽은 약간 자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슈거리에다가 이렇게 마케팅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만드는 순간 바로바로 이제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 보고서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오겠죠. 근데 그래봤자 생각하는 게 뭐 에버랜드랑 롯데월드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단순한 재미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은 돈을 더 쓰고 있겠구나 라는 이런 아이디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도 시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순간 바로 먼저 만들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만들고서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시도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적으로 이것저것들 많이 만들면서 시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용해 먹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야, 우리가 니네 거 써줄게. 니네 포트폴리오 되는 거 아니야? 공짜로 해줘. 처음에는 해줬죠. 쌓아야 되니까 저희도. 근데 저희도 쌓을 만큼 많이 쌓았어요. 10대 개가 되니까 이제 연락 오면은 안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연락을 하겠죠. 할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포트폴리오 쌓는다고 난리인데 할 때는 없고 기술력은 그래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실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돈 벌기가 사실 제일 힘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여튼 몇억 개 매출이 났는데 그 매출 가지고서 편히 한 개만 하면서 놀고 먹고 살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계속 만드는 거예요. 비콘 하고 귀걸이 만들고 귀걸이 만든 다음에 지금 또 저걸 만든다고 하고 저 어비봉 만든다고 또 이러고 있으니 돈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나름 좋게 말하면 R&D 자금이죠.
R&D 비용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서울역사박물관에 저희 직원 2명이 이제 사다리 타고서 가로등에 올라가서 설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이 사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되게 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도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올라갈 땐 재밌었죠. 와, 이런 것도 하네. 근데 배터리 갈 때의 모습인데 이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케팅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 뻔해요. 뭐 언론, 박람회, 수상 막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 자체는 박람회는 잘 모르겠어요. 박람회는 저는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해외는 추천해요. 특히 이 사모니테이시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만 인기 있고 트렌디한 게 아니라 글로벌이잖아요. 정말 글로벌이기 때문에 국내보다 해외에 노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니까 글로벌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오다 보니까 글로벌로 자연스럽게 나갔던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박람회도 가자. 그래서 미래부 쪽에서 이제 저희를 스페인에 보내줘가지고 부스도 차리고 했는데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국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떨거지들이 많아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해외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MOU나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국내는 한 번도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방에서 상을 준대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잘났나? 뭐 이렇게 상을 주지? 라고 했더니만 마케팅이 있죠. 상 하나 받을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작년에도 무슨 국회에서 받았어요. 국회에서 줬는데 알고 봤더니 국회 이게 뭐지? 무슨 강당인가? 국회에 있는 강당에서 주최하는 거고 그 장소가 거기고 주최자는 다른 데예요. 국회 의사당이 아니라 다른 데죠. 장소만 여기고 뭐 상도 무슨 대한민국 인물대상이라서 대상을 받았어요. 혁신대상인가. 그래서 와, 내가 뛰어난가 보다 했더니만 이제 50만 원을 냈죠. 처음에 몰라서 냈는데 아, 이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 상 받은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무슨 디자인 어워드라든지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다 돈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돈 받는 게 아니었구나.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게 마케팅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선택하고서 수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디자인 대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탔는데 이용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만 돈 주고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100%돈 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당상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돈을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은 가장 좋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언론 타는 것들은 되게 처음에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지? 어떻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해서 했던 게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생각을 한 거죠.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어차피 기자들이 좋아할 만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냐면은 딱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이디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구글글래스 제가 1호 구매자거든요. 1호 구매자인데 1호 구매자로 이제 뉴스 한번 났고 그 다음에 구글글래스 어플리케이션 만든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런칭하면서 기자들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저의 주사는 이제 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다가 잔뜩 글을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기사가 하나둘씩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기자들하고도 좀 한 명, 두 명 친해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방송국까지 가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 MC도 중요하겠지만은 작가들이 더 중요해요. 또 작가들하고 이제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그냥 무작정 작가한테 연락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참고서 계속 혼자 이제 마케팅을 좀 많이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V를 이렇게 나가게 됐던 케이스가 될 것 같고, 얘가 그 스페인 생방송에 나갔던 분이에요. 네, 소리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정말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로 잠깐 나왔는데 나 스페인어 할 줄 모른다. 가만히 서 있으래요. 네. 그냥 앞에 서 있었던. 네, 이게 재단 대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주면 제가 딱 신호 바꿔가지고 사이렌을 울리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은 처음부터는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차차 천천히 이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사 내는 것도 있는데, 기사 내는 것들은 보통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기사 한 건 낼 때마다 보통 20~3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래야지 네이버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또 만만치가 않죠. 저희도 현재 기사가 나간 게 대략 한 200개 이상 나갔는데 제가 돈 내고 낸 적은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내고 나간 것보다는 최대한 무조건 언론 쪽이랑 친해질 수 있는, 혹은 언론 쪽이 좋아할 만한 이런 아이템들로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돈 어떻게 벌 건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랬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에 엄청나게 나가고 올해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작년의 목표는 저는 회사 돈 버는 게 아니었어요. 브랜드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 어비팩토리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근데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니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당장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버니까 스스로 R&D를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네임밸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자라고 해서 제가 많은 세미나나 책도 집필하고 방송 출연도 하게 된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네, 크라우드 펀딩이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이디어를 하나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2달러, 3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양산을 하고 막 이런 원리로 크라우드 펀딩이 생겼겠죠. 근데 얘들이 이제 좀 변했어요. 뭐 인디고고, 킥스타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진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런 목적보다는 마케팅적인 목적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메시라는 제품은 소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니라는 글자는 써있지는 않지만은 소니에서 내놔서 이제 제품을 만들었던. 근데 이거는 왜 했냐라고 하면은 소니 쪽에서는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런 크라우드 펀딩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리 아답터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팔아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알리고 그다음에 얼리 아답터 속에서 이 소니의 사물 인터넷으로 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또 보여줬던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융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대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둘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세히까지 모르더라도 정확한 거는 사실 워크플로우는 알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인데 저희도 지금 장소가 좁아 죽겠어요. 지금 10몇 평에서 여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책상만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하드웨어 뭐 땜질하고 막 이렇게 이런 테스트 할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상암에 있는 뭐였지? 하여튼 거기 누리금스예요. 거기 뭐 입주하는 게 있어가지고 PT를 했다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저희가 4명이었기 때문에 사무실 없는데 자기가 정말 딱 4명만 있는 사무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저는 거부를 하고서 거기 안 들어갔죠. 의미가 없거든요. 책상 4개만 있으면은 컴퓨터만 4개 놓고서 이제 하라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겠어요? 아까 제가 막 이 어비봉 만드는 것처럼 그런 작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좀 큰 장소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돈 같은 경우도 돈도 양산을 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수억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머리에 염두를 꼭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비봉 같은 경우 사실 이거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벤트 할 때나 쓸 거니까 한 10개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제가 지금 직접 만드는 게 낫는 거지 뭐 양산이나 이런 작업들은 오히려 이제 손이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 제목이긴 한데 사무인터에서 현재 0.9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버전 1.0이 아니라 아직까지 좀 모자르다라는 뭐
말로 있어 보이려고 표현한 건데 네, 역정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랑 사실 사물 인터넷을 따로따로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이 이제 융합해야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 기획하실 때도 사물 인터넷이랑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같이 엮을 때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